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FA50에 추가 도입 계약서에 서명을 했죠. 6월 4일 카이 측의 발표에 의하면 6월 3일 필리핀과 FA50 전투기 12대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9,753억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대당 가격은 813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판매한 FA50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FA50은 새로운 국가에 판매될 때마다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무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필리핀이 계약한 FA50이 지금까지 우리가 판매한 FA50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번에 계약한 모델은 너무도 당연히 A사 레이더가 장착된 FA50 블록 70 모델이고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FA50 한 대가 추락했음에도 다행히 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가장 궁금한 건 필리핀의 FA50에 탑재되는 레이더일 것입니다. 기존까지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FA50 블록 70 모델을 구매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앞으로 FA50 블록 70을 구매하게 될 이라크가 어떤 레이더를 선택할지 무척 궁금하다고 했고, 현재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말고도 이라크가 24대, 그리고 세네갈이 4대의 FA50에 도입을 확정 지은 상태인데요. 아직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필리핀의 레이더의 종류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FA50에 어떤 레이더가 탑재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미 우리의 LIG에서도 FA50용 레이더를 완성하고 이미 항공기 탑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국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장착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LIG의 레이더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FA50 수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나라는 어떤 레이더를 선택할 것인가가 항상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LIG의 레이더를 선택하는 나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르 국방장관이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필리핀의 국방장관 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필리핀에 대한 F-16V 20대에 대한 판매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필리핀 국방장관은 아직 F-16V에 대한 구매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 승인까지 났었는데 필리핀은 아직 구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니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판매 승인한 F-16V 20대에 대한 가격으로 미국은 56억 달러를 승인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의 연간 국방비는 대략 60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1.3% 정도라고 하고요. 현재 필리핀은 이 이상은 국방비를 늘리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필리핀이 미국의 F-16V를 사려면 필리핀의 1년치 국방 예산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미국의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대한 군사 원조를 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작년에 대략 5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군사원조 내용에는 전투기 구매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군사원조는 필리핀의 아주 긴 해안선을 감시 정찰할 장비를 구매하는 군사원조이지 전투기 구매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이야기 등을 종합해보면 필리핀이 F-16V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투기 구매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필리핀은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6억 달러 전체를 군사원조해주라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이고, 트럼프는 각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중단한 상태입니다. 물론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는 중단하지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필리핀의 요구대로 군사원조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결론은 필리핀은 미국의 군사원조 없이는 F-16V를 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같고,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트럼프가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해 줄까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원조를 포함해도 F-16V가 우리 KF-21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말이죠. 한마디로 미국이 군사원조를 해준다고 해도 군사원조 없이 구매하는 우리의 KF-21이 더 저렴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아직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서로 격하게 논쟁을 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서 전원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말로 죄가 없다기보다는 결론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KF-21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방사청에서는 올해는 인도네시아와의 KF-21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방사청이나 카이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J-10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저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도네시아와의 KF-21 사업이 정상화되고 올해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한화와 현대가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지금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로 후보가 좁혀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탈락을 한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폴란드는 이번 잠수함 사업에 자신들에게 배당된 유럽의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 우리 업체들이 탈락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존부터 이 문제 때문에 폴란드 사업은 우리에게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거라. 그래도 아쉽기는 아쉽네요. 아무튼 폴란드는 올해 연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CBC 방송에 따르면 독일과 노르웨이의 고위 국방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의 고위 국방관계자들은 캐나다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 방문한 이유는 역시 자신들의 잠수함인 U212CD를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유럽의 재무장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도 바로 잠수함을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사업에는 우리나라 말고도 스웨덴이라던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가장 경계하는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캐나다 사람들도 많이 보는 미국의 군사매체에 미국의 어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구매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기사를 올릴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전혀 공신력이라던가 그런 건 없는 것이고요. 결론은 분명한 건 이런 독일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우리의 장보고 3급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한 게 지금 2035년까지 캐나다에 4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가격도 우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독일도 당연히 캐나다가 요구한 대로 2035년까지 캐나다에 잠수함 한 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웃기는 건 결론은 독일이 잠수함 한 척을 인도한다고 하는 방법이 지금 독일과 노르웨이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U212CD 한 척을 캐나다용으로 변경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눈물 나죠. 결론은 독일의 잠수함 공급 능력으로는 12척의 잠수함을 전부 공급하는 데는 어쩌면 한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잠수함의 성능이 어찌 되었던 독일의 잠수함 공급 능력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느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은 다른 후보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를 캐나다 사업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캐나다 사업은 독일의 U212CD와 우리의 장보고 3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잠수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바로 독일의 U212CD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열린 마덱스에서 한화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던 건 결론은 이미 제가 과거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공개된 모형은 디젤 잠수함에 사용되는 저속 선형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되는 고속 선형이었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보고 3급 형태로는 안 되고 고속에서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고속 선형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고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고속 잠수함용 선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모델은 X자형 방향타에 핵추진 잠수함에 유리한 펌프제트 추진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한화 측 인터뷰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은 스마트 원자로 같은 SMR 원자로가 아닌 그 이상의 원자로, 그러니까 고출력의 가압수형 원자로를 고려한 함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서 이미 핵추진 잠수함용 가압수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이미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내용들은
전부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모형에는 아직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오늘은 바로 그 신기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네요. 그럼 이번에 공개한 한화의 핵추진 잠수함 모형에서 제가 아직 설명을 한 적이 없는 신기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의 모형인데요. 이 잠수함의 선형을 보시고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분명 고속항주형 선형인데 정확히는 핵잠수함에 많이 사용하는 물방울형 선형은 아니죠. 그럼 이걸 무슨 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시면 잠수함에 약간씩 각이 져 있는데요. 왜 잠수함의 외형을 매끄러운 곡면 형태가 아닌 각이진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마치 스텔스 형상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늘의 항공기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수함은 수중에서 항해하는 함선인데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선형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웨덴에서 개발한 A26 잠수함이 잠수함의 세일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을 했고 스웨덴이 잠수함의 세일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이유는 적 대잠 초계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세일이 아니라 잠수함 몸체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했다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바로 능동형 저주파 소나를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잠수함 중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잠수함은 독일의 U212CD가 유일한데요. U212CD란 독일이 자국 군대와 노르웨이를 위해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고 독일은 이 잠수함으로 우리의 장보고3와 캐나다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잠수함의 형상을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서 저주파 액티브 소나를 피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우리도 독일의 U212CD급을 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잠수함 첨단함형 특화연구실이라는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피탐 첨단함형 잠수함 음향 스텔스 연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술이고요. 네, 당연하지만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우리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잠수함이 적의 저주파 소나를 피하는 방법은 잠수함 외부에 음향흡수 타일을 붙여서 피하는 방법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함선의 선형까지도 각을 주어서 스텔스 능력을 더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수함도 공중의 항공기처럼 스텔스 형상이 필요해진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잠수함 건조용 고장력강인 HY100 고장력강을 곡면으로 가공을 하는 기술도 이미 개발 중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HY130 고장력강의 용접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HY100강을 곡면으로 가공하는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HY100강을 곡면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텔스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미래의 잠수함은 잠수함의 외부에 음향흡수 타일을 붙여서 적의 저주파 소나를 피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외형도 각을 주어서 적의 저주파 소나를 피하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늘의 항공기처럼 잠수함에도 스텔스 형상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독일의 U212CD에만 적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한화의 핵추진 잠수함은 결론은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장보고 3급의 저속 선형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용 고속 선형의 적용과 그리고 X자형 방향타와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 등 다 제가 이미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모습 그대로이고요. 다만 이번 모형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수직 발사관만 적용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각진 형태의 스텔스 형상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 스텔스 형상은 핵추진 잠수함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장보고포에도 적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에만 국한된 기술은 아닙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해왔던 핵추진 잠수함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정말로 개발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지 않나요? 네, 우리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